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다들 어제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이제 2021년도도 약 일주일 남았습니다. 행복한 2021년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위클리 뒷북 뉴스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번 주 코스피 시장입니다. 월요일에 3,000포인트 이하로 출발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반등하면서 결국은 3,000포인트 회복하고 이번 주 마무리했습니다. 저번 주와 비교했을 때 지수 변동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번 주는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개인은 12월 내내 계속 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 흐름이었네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저번 주보다는 지수가 약간 상승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10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기관이 대량 매수했고 개인은 매도하는 흐름이었네요. 이번 주 외국인들은 관망하는 수준의 매매 동향입니다. 미국의 S&P 지수는 최고점 직전까지 이번 주 상승했는데요. 산타 할아버지가 한국을 들르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가셨다고 보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다음 주에 한국에도 한번 들렀다 가주시기를 바라봅니다. 환율을 보면 이번 주 초에는 1190원을 돌파했지만 주식 시장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118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1180원대를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1200원대를 조만간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번 주 주요 뉴스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경제 전반을 관통하는 뉴스는 없었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관련된 뉴스와 배당락 관련된 뉴스도 흥미롭길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의 M&A 소식인데요.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는 것을 중국이 승인했다라는 뉴스입니다. 낸드 사업부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낸드 플래시인데요. 이 낸드 플래시는 쉽게 PC의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전원이 꺼져도 저장한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를 의미하는데요. SK하이닉스는 사실 작년 10월에 인텔과 이 낸드 사업부 인수를 약 10조 원에 하겠다라는 계약을 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을 인수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있는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총 8개 나라의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7개 나라의 승인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까지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은 행정 절차만 마무리가 되면 최종적으로는 인수가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번 인수로 낸드 플래시 시장의 세계 점유율 2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1위가 삼성전자로 약 34%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2위가 SK하이닉스로 19.4%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니 저의 컴퓨터 PC의 하드디스크도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이번 인수를 쉽게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를 두고서도 계속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SK하이닉스에게 중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 투자를 약속을 받고 승인해 주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반도체 관련된 기술 이전 요구까지 할 수 있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요구한 것이다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을 차단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텔은 기업용 SSD 시장 점유율 2위인데요. 그래서 SK하이닉스와 합치면 삼성을 제치고 기업용 SSD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기업용 SSD는 구글이나 아마존 등이 가동하는 데이터 센터 서버의 핵심 부품이므로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 3년 동안 시장이 3배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M&A까지 마무리가 되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 이번 주 SK하이닉스 주가도 좋았는데요. 화면은 일봉 차트입니다. 5일선을 크게 깨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약 2달 동안 40% 상승했습니다. 지난 2달간 한국 증시는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이렇게 하이닉스 주가만 오른 걸 보면 특정 대형주가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현대차입니다. 이번 주 R&D 본부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요. 아니, 남의 회사 조직 개편도 뉴스로 이야기를 하나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은 현대차의 방향성이 크게 변화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엔진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파워트레인 담당을 전동화 개발 담당으로 바꾼 것인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내연기관 관련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조직 개편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터리 개발센터도 신설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기술 확보도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현대차는 1983년도부터 자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약 40년의 내연기관 엔진 개발을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연구개발본부를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한 것인데요.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서 40년의 역사가 이제는 박물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현대차의 조직 개편 뉴스가 나오고 3%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현재 현대차도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승으로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LG화학입니다. 요즘 많은 관심을 받는 종목이죠. 어떤 기사의 헤드라인은 악몽의 크리스마스다 이런 표현도 썼던데요. 매일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약 두 달 사이에 30% 하락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업로드했던 LG에너지솔루션 워밍업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요 원인은 기관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기관이 최근 10거래일 동안 9일을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결국 내년 1월의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LG화학의 비중을 축소하는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화면은 국내 2차전지 ETF 상품인데요. LG화학에 투자되어 있는 비중이 약 9에서 24%로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LG화학의 투자 비중이 전량 LG에너지솔루션으로 교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LG화학도 양극재 등의 2차전지 소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으로 비중이 전량 교체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도 많은 비중이 축소되면서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의 비중 정도로만 투자 비중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G화학의 PER은 약 16인데요. 화학 종목이라고 평가를 받으면 높은 수준일 것이고 2차전지 종목이라고 평가를 받으면 저평가이겠죠. 어떻게 시장에서 LG화학을 바라봐 주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현대건설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업 영역이 중복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건설의 비중을 줄여서 현대엔지니어링에 투자를 하기 위한 기관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10거래일 연속 기관은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대건설은 보유 중인 종목인데요. 아픈 손가락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배당주들을 배당락 전에 매도하는 것보다 배당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뉴스가 나오길래 배당주에 관심이 많은 저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신한금융투자가 2008년부터 작년까지 배당 수익률과 배당락으로 하락하는 손실률을 평균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 배당을 받는 것이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았다라는 리포트를 내었습니다. 약 1.15% 높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배당주 투자는 왜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지 목적대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배당금 자체가 목적이시라면 흔들림 없이 주식을 모아 가셔야 될 것이고 단기 투자라면 화면 보시는 것처럼 배당락 전에 매도를 하시던가 아니면 배당금을 받고 배당락 이후에는 물을 타면서 다음 배당 기준일 전에 매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겠죠. 저도 올해는 단기 배당주로 투자를 했던 종목들 중 일부는 배당금을 받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12월 내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외국인과 비슷한 종목으로 매수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덕분에 약 4개월 만에 8만 전자로 복귀를 하는데요. 조만간 9만원 고지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LNF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위메이드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로 소개를 드렸던 SNK도 약 1천억 원 매수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게임주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 중심으로만 외국인과 기관이 투자하는 흐름입니다.
그럼 이제 주린이 주식 심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단타와 장투를 즐겁게 하는 방법인데요. 단타가 좋냐, 장투가 좋냐는 사실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존리 선생님은 항상 장투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한국의 증권시장에서 장투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투를 잘못하다가는 은행에 저금이나 할 걸이라고 후회하는 순간도 많은데요. 그렇다고 단타를 잘할 자신도 없습니다.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손절을 거의 하지 않는 저의 투자 성향에 단타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단타로 조금 수익이 나왔다고 기뻐했지만 꼭 내가 팔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다시 진입해야 되는데 보통의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나왔는데 마음 한켠이 계속 아프면서 계속 후회가 밀려오게 되는데요. 왜 빨리 팔았을까 이렇게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대세 업종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2차 전지였을 테고 올해는 메타버스와 NFT였겠죠. 이런 대세 업종에 포함되는 주요 종목을 투자를 하다 보면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런 종목을 찾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증권사 두 군데를 준비합니다. 화면에는 삼성과 KB를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키움을 준비하시던 미래에셋을 준비하시던 평소에 즐겨 사용하시던 증권 계좌 외에 하나 더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증권사 계좌를 구분할 텐데요. 하나는 장투용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단타용입니다. 그리고 먼저 장투용 계좌로 조금씩 분할해서 담습니다. 꼭 목표하시는 수량을 정해 두시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로 3번에서 4번 끊어서 삽니다. 그리고 목표 수량이 채워지면 목표가를 정해 두시고 그때부터는 홀딩입니다. 증권사에 어플을 지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권사 계좌로 같은 종목을 또 사는데요. 장투 계좌에 담았던 수량의 10에서 20%만 삽니다. 10에서 20%만 사더라도 무조건 분할 매수로 사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단타의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는데요. 저는 보통 10%로 설정합니다. 매수한 금액에서 10% 정도 오르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목표 가격 근처에 오면 목표 가격으로 미리 매도 주문을 걸어 두시면 됩니다. 철저히 욕심을 버리고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단타 계좌의 주식이 매도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즐거워지는데요. 내가 매도했던 금액보다 주가가 더 올라간다면 그래도 나는 즐겁습니다. 장투 계좌에 많은 수량이 있고 그 계좌의 목표 금액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내가 매도했던 금액보다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해도 즐거운데요. 또 단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계좌를 두 개 운영하면서 같은 종목을 다른 용도로 매수를 한다면 박스피라고 불리우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나름 재미있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종목이 다르면 안 됩니다. 꼭 같은 종목으로 두 계좌를 운영해야 제가 말씀드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주식 심리를 오늘로써 세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의 경험담으로 주식 심리를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 세 번째인데 벌써 미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짜네요.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식 심리는 인공지능 없는 기계가 되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 주말에 또 뒷북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